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순환 지표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면 이제 후행 지표가 일자리인데요. 지난달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셨던 분, 고용보험을 상실했던 분은 실직을 했거나 실업을 했다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3월 달에 72만 6천 명이 고용보험을 상실하셨습니다. 일자리 잃었다는 소리인데요. 한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3월 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나누기 32일 해봤더니 무려 하루에 23,419명이 이 고용보험 상실, 즉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한창 발생했던 시절에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기술을 배워서 이 기술로 좀 먹고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접 자격증을 딴 적이 있습니다. ABS Q2라는 미국 선박협회에서 발급하는 이 자격증을 따서 지금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현장의 취부사로 현장 생활을 한 5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갔죠. 20대 후반대 그런 기억인데요.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여건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감도 좀 줄어들고, 물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잔업도 줄고 일할 시간들도 많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이 제조업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때도 경제 성장률 2008년도, 9년도 경제 성장률이 0.8% 성장을 했었어요. 계속 한 3%, 4% 성장을 하다가 그 당시 성장을 했었지만 0.8%면 굉장히 많이 성장률이 떨어졌고 이 떨어진 만큼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선소를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목포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직장을 선택한 게 다시 이제 신문사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취업이나 노동 일자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노동부에서 한 3년가량 직업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이 노동 상담, 취업, 알선 뭐 그런 일들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동 통계라든가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보면 이 IMF가 어제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국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글로벌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 더 심하죠. 한 7%. 평균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추세가 마이너스 3%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낮아졌고 세계도 낮아졌으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암담한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게 이제 현재의 관측인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올 초 1월부터 시작해서 2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 자영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외식업, 또 키즈 카페 매장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물 경제 흐름들을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물 경제는 거의 2월부터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외식업, 숙박, 도소매, 항공 전 분야에 거쳐서 1차적으로 타격이 왔죠. 지금 거의 이제 이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길어지다 보니까 한계 상황에 직면했던 많은 자영업자 사장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1차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커지면은 이제 중소기업, 이 소비, 내수, 생산이 멈춰지면 수출 기업들까지 영향을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타격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오겠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이 상황이 가게 돼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이 이제 지표들이 이제 실업 통계, 노동 통계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현장감 있게 분석을 하고 좀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눈들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월달 고용 통계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상황은 3월달은 2월달 통계가 반영된 거고요. 또 4월달 같은 경우는 3월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자리 실업률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도 더 많이 좀 늘어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또 이어지지 않겠느냐. 자, 통계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월 달에 일자리를 잃어서 고용보험에 상실됐다. 자, 72만 6천 명이 일자리 잃어서 상실됐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었다시피 하루에 2만 3,419명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사실 뭐 작년, 재작년부터 자영업 경기는 많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폐업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올 초 이런 뭐 체질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부터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원을 쓰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한 8만 5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수요가 고스란히 1인 자영업자, 직원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자영업자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영향을 줬던 내용들을 분석해 보자면, 주 52시간 뭐 근무하면서 회식이 줄어서 매출 주는 이제 그런 상황들도 나타났었고요. 최저임금이 한 3년 사이에 한 30% 정도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이 자영업, 영세 중소기업이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력부터 줄이는 겁니다. 예,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인건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면 그 숫자 그대로 고용보험으로 나옵니다. 요새는 뭐 알바를 쓰고 단기간 근무자를 쓰더라도 4대 보험 다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요.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 쓰는 게 되게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운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월 달에 기아자동차가 생산 라인 잠시 스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출 수입이 막혀버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자동차 부품 이게 중단이 된 겁니다. 재고도 다 소진되고 중단돼서 그때 공장 라인을 한 3, 4일 정도 멈춰선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대기업은 이렇게 멈춰서도 뭐 휴업 수당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월급은 그대로 다 나오죠. 보존이 되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데 영세한 협력업체, 1차 업체, 2차 협력업체, 뭐 3차까지 생각하면 한 10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직원분들은 수당이라든가 또 월급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올해 또 이달 말에 또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이 공장입니다. 여기 하루에 한 1000대 정도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소울하고 스포티지 생산해서 수출을 합니다. 소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잘 팔려요. 이 박스카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인데 지금 유럽 지금 난리 났잖아요. 다 지금 뭐 거의 뭐 이동이 제한되고 입국도 뭐 제한돼서 나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뭐 그 나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뭐 자동차를 살 때가 아니죠. 내수 소비를 할 때가 아니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그 문제에 지금 닥쳐왔기 때문에 자동차를 살 그런 시장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뭐 중단됐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돌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스톱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이 휴업하는 일정을 이 노조하고 같이 회측에서 협의를 할 건데, 한 5일 정도, 이달 말부터 5일 정도 임시 휴업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5월 달에 미리 잡혀 있는 그런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쉬는 날 많죠. 노동자의 날 시작해서 어린이날 또 징검다일이 휴일까지 하면 임시 휴업이 결정된다면 한 거의 보름 가까이는 생산 라인이 멈춰 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뭐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뭐 대기업은 일단 버티고 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중소협력업체들은 지금 계속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의 고사 직전까지 몰려 있어요. 대출 받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자금, 담보대출 이렇게 받으러 가는데 이미 자금도 좀 떨어져 간 상황이고 이미 대출이 또 많아요. 중소기업은 많아가지고 추가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애만 태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친구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운전하고 있거든요. 운전직, 운송이에요. 이제 그 부품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일이 그렇게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쉬는 날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2월달, 3월달까지는 쉬는 날이 좀 있어도 그래도 뭐 월급 받는 게 눈치를 좀 안 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사장님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 뭐 매출 줄어든 거 보이고 왔다 갔다 운수량이 이렇게 물동량이 감소하는 게 자기도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보름 정도 쉬게 되면 뭐 눈치도 보이고 미안해서 월급을 좀 적게 받겠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 이렇게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전해 주더라고요. 실제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통계를 살펴보면 어느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상실이 되고 사라졌을까요? 일단 숙박 음식 쪽 많이 사라졌습니다. 16,200
명 정도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도소매도 4,400, 또 친구가 일하고 있는 운수업이죠. 운전직 일자리도 4,300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결정타를 미쳤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동 자체도 안 되고 소비, 생산 다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뭐 최저임금, 또 인건비 부담, 또 경기 불황이 또 장기화되고 있다. 또 제조업의 경기 불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서 이렇게 좀 잠잠해지더라도 경제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예측이 힘들 것 같아. 이게 길게는 1년에서 2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떨어져서 V자형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완만한 회복세 U자형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L자로 가버리지 않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자, 이 같은 좀 어려움은 뭐 전 세대에서 좀 계층돼서 나오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노인복지 일자리도 1월달, 2월달 뭐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이 공공 서비스 분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일자리 자체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했었던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또 청년들도 문제입니다. 청년 일자리 감소도 심각한데요. 한 17,000명 정도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신규 채용 일단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난리죠. 두산도 지금 오늘 내길 하고 있고 지금 항공사들 대한항공이라든가 또 아시아나항공 또 매각을 했어요. 현대산업개발 매각을 해서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것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저가 항공사들, 여행사들, 중소여행사들도 다 지금 도산나게 생겼어요. 졸폐. 호텔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뭐 큰일인 상황이죠. 이래서 이제 청년들 대학 졸업자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대기업도 채용을 보류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취소해버린 거고 중소기업은 더 심하지. 안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어서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통계 잡히지 않는 이 특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통계 잡히지 않는 이 특수 노동자 근로자들인데 사대보험 만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뭐 계절적인 일자리, 뭐 농업이라든가 어업, 축산 쪽에 한시적으로 일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요즘 뭐 좀 애매한 일자리죠. 직장인 같기도 하면서 사업자 같기도 한. 그래서 뭐 대리운전 기사님도 계실 거고 외식업체에서 배달앱에서 음식을 이렇게 해주시는 배달 대행 기사님도 계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통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실직이 좀 늘어나는 심각성은 어디 가면 바로 실감할 수 있냐면 이 고용지원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가면 알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실업급여 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상담 받아야 돼. 상담 받고 구직 신청도 해야 되고 교육도 들어야 돼요. 그럼 거기 상담장 가면은 빡빡하게 꽉 차여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2008년도, 9년도 때 그 일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취업 희망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상담해서 취업 맞선 일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한 12년, 13년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한 70% 정도는 이제 경제 산업 분야에 좀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 경제, 또 노동, 고용 시장, 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서 또 현재 뭐 취업 시장에 대한 관심들, 또 그런 일도 해왔기 때문에 되게 좀 관심이 많이 갖는 분야가 이쪽 분야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업급여, 고용센터 가면 많은 분들이 지금 오전 이 시간 좀 되면 교육장 받으려고 빡빡하게 줄 서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게 통계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신청하신 분들이 3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3만 명 그대로 이제 그 고용보험에서 탈퇴하시고 직장에서 일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실업급여 창구로 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실업급여는 내가 스스로 그만둔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뭐 구조조정,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에 잘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고용보험 취득은 10만 8천 명이 줄었고 그 대신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은 3월달만 3만 명이 늘어나서 2009년 뭐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 때 이후 최대 증가인데 올해가 말했죠. 이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IMF가 마이너스 1.2%를 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0.8% 성장했을 때 이 수치였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당분간 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실업급여 신청 총수는 15만 6천 명입니다. 지난 달보다 한 25% 정도가 늘었죠. 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도 줄어들고 있고 이 증가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언제 수준이냐면 2004년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일자리를 못 만들고 대신에 있는 자리에서는 줄이고 잘리고 가문하고 정리를 하고 혼자서 근무하고 가족 경영을 하든
그런 이제 상황이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내 GDP 70%를 뭘로 먹고 산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수출로 먹고 삽니다. 저는 내수를 하고 있죠. 자영업. 여러분 사장님들 내수를 하시고 있고요. 또 수출 중소기업들 많은데요. 4월 수출, 이번 달 수출은 18.6% 정도 감소가 됐어요. 한 20% 정도 이번 달까지 하면 감소세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3월 달보다 4월 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가 수출 주력이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죠? 힘, 삼성전자, 이 반도체, 스마트폰, 또 승용차, 뭐 이런 주력 제품들이 지금 다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출로 먹고 사니까. 중국, 미국, EU 지금 다 거의 뭐 지금 뭐 좀 하면 지금 난리죠 지금. 일제히 위축되고 있고, 석유도 좀 안 팔려. 석유 제품. 기름값은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잖아. 기름 안 써요. 석유 화학 제품 만들어서 무슨 공장 돌려가는 원료로 쓰던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생산 자체가 다 위축돼 버려서 석유 쪽은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줄어버렸어요. 수입도 줄어버리고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돼.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둘 다 안 돼.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럽, 미국 등 이동 제한 때문에 거의 뭐 수출이 부진하죠. 우리가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주춤되고 있다. 세계 무역도 전체적으로 항공이 다 스톱돼 버리니까 한 30% 정도 줄었어요. 세계 무역량이 그렇게 줄었는데 앞으로 더 걱정해요. 지금 이게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 이 걱정되는 상황은 장기화될 것이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어렵죠. 뭐 저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수를 하고 있는 자영업, 영세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 대기업과 추청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저는 뭐 총선 결과는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힌 뭐 그런 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더라고요. 뭐 투표라든가 소중한 표를 행사하는 거를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하고, 또 정부라든가 정치인도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잘하는 것들은 뭐 계속 하지만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들은 좀 보완하고 채우려는, 좀 귀를 좀 기울여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에는 뭐 대한민국의 성장과 또 국민들의 또 안정과 또 미래를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겠죠. 자, 이제 총선 있고 어차피 없으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오늘 하루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힘 좀 내시고 오늘 하루도 좀 보람차게 그렇게 지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